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책 속 등장인물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 책 속 사람들의 진행을 맡은 민지영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책도, 등장인물들에게 할 질문들도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방송 중에도 참여 가능하시오니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1959년에 발행된 미국 작가 다니엘 키스의 단편소설인 Flowers for Algernon의 등장인물들입니다. 한국에서는 2006년에 안녕하세요 하느님이라는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명작이죠. 우선 이 책의 줄거리를 설명드리자면 37살의 정신지체 장애인 찰리 고든과 생쥐 엘저넌이 뇌수술로 천재가 되지만 엘저넌을 시작으로 퇴행현상을 보인다는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드라마에 출연하신 분들인데요. 하루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신 신경외과 의사 박동재 씨와 심리학 교수 양은태 교수님, 하루를 가르치셨던 서은혜 선생님, 하루의 회사 동료들이셨던 김화비 씨와 박윤정 씨, 마지막으로 하루가 살았던 하숙집의 주인이신 한영자 씨까지 모두 6분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각자 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대학병원 신경외과 박동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야간학교에서 하루를 가르쳤던 서은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와 함께 플라스틱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 다녔던 김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하루와 함께 플라스틱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 다녔던 박윤정입니다. 안녕하이소. 저는 하루가 살았던 하숙집 주인 한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 심리학 교수 양현태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이곳이 정말 가득 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으로 진행을 미리 하고 추가 질문도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닥터박 박동재 의사 선생님. 네, 제가 바로 그 닥터박입니다. 좋아요. 5295님께서 왜 굳이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임상실험 대상이 하루였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동물들에게 대한 실험도 이미 끝난 건가요? 네, 이미 동물에게는 여러 차례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중 가장 오래 효과가 지속된 것이 쥐인 엘저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루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양한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공장에 가서 일도 했잖아요. 그 모습에서 어쩌면 이 친구가 수술을 통해 영리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아이라고 판단해서 하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에서 가능성을 엿보신 거군요. 예, 그런 셈이죠. 아이, 그건 너무 방송용이잖아요. 어머, 양 교수님 지금 제가 엄청난 걸 지금 들은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양 교수님? 아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방송용과 비방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방용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쓰레기 같을 수도 있는데 하루는 지체장애가 있는데도 보호자가 없이 혼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을 테니까. 아, 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또 원래 이 실험이라는 게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 날수록 좋아요. 그럼 그 실험이 실린 논문의 반응도 더 뜨거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능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2배 이상 뛰는 게 더 좋잖아요. 아무래도 실험 대상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고르는 게 우리에게 유리했어요. 잠시만요. 우리라니요. 양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전 아닙니다. 전 하루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혼자 살겠다고 발뺌만 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살짝 두 분 진정해 주시고요. 이제 서은혜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2391님께서 하루에게 계속 수술을 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제가 근무하는 성인학교에서 하루는 가장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이곳으라는 의지가 강하고 배우려는 진심이 보였죠. 게다가 하루는 한 번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기회를 가져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장애인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아보면
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루에게 수술을 권했습니다. 잠깐요. 닥터 박. 지금 서은혜 선생님께서 하루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실패의 경험이 뭔가요? 제 생각에 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두 번째 기회의 의미는 하루가 성인 야간 학교에 입학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 학교에 입학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리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루는 공부를 통해서 영리해진 데 실패하죠. 그래서 서 선생님이 두 번째 기회인 수술을 권유해서 하루가 영리해지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럼 비방용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사실 닥터 박이 모르는 게 있는데 하루는 사실 몇 년 전에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요? 그렇죠. 저희가 2006년에 수술을 했어요. 사실 원래는 2005년에 수술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수술을 진행하기 이틀 전에 제 논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오늘입니다. 계속 은혜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651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질문은 어쩌면 선생님에 대한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하루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정말 모르셨나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제가 학교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일일이 챙겨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하려는 하루의 모습을 보고 뿌듯했었는데 하루가 수술을 하고 쓰기 시작했던 진행보고서를 읽고 하루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루가 학교에 있는 학생이지만 사회에선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서로 자주 보고 시간을 가져다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은혜 선생님께서는 하루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그렇게 티가 나는데 제가 모를까요? 제가 워낙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뛰어나니까. 양 교수님, 잠시 물 한 잔 드시고 진정하시고요. 선생님, 계속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 주변 지인분들은 하루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이건 절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얼른 넘어갈게요. 다음은 우리 공장 동료분들께 여쭤볼게요. 먼저 박윤정 씨. 윤정 씨는 하루에 탄원서를 직접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능이 낮은 하루를 놀리고 괴롭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루를 놀린 이유요? 지능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아이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스갯감으로 만들었죠. 또 뭐랄까 괴롭히면 주변 사람들과도 같이 즐거워했고 저보다 약하니까 괴롭히면 제가 우월하다는 느낌? 뭐 그런 게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루는 괴롭혀도 몰라요. 우리가 웃거나 자기 이름만 나오면 비웃는 건지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서 웃거든요.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놀렸던 것 같아요. 이런 못돼 처먹은 연애 봤나? 뭐라고? 뚫린 입이라고 막 놀리네 이게. 여기서 잠시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한영 선수 좀 말려주시고요. 네, 영자 씨는 밖에서 잠시 진정을 하고 계시고요. 윤경 씨께 다음 질문 드릴게요. 5592님, 하루가 지능이 윤경 씨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탄원서를 쓰고 하루가 인사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지능이 낮아서 놀리는 재미도 있고 그랬던 하루가 갑자기 변해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랬던 이유죠. 분명 하루는 저보다 지능이 낮아서 웃음거리였는데 갑자기 지능이 높아졌거든요. 아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놀려도 자기를 비웃는 것을 아니까 재미없기도 했고 또 지능이 높아지니까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남들보다 못하면 미움받고 또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가져도 미움받잖아요. 저는 하루가 변하니까 무능력함을 느꼈고 그걸 견디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무능력감을 느꼈다. 바보였던 하루가 갑자기 변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다음은 김아비 씨. 네.
이사들도님께서는 앞에 윤경 씨와는 달리 왜 하루를 공장에서 내쫓기 위한 탄원서에 이름을 쓰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수의 결정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아비 씨는 혼자서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하루가 공장 돈을 훔쳤나요? 기계를 고장냈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신념을 좀 굳게 지키시는 분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일리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본문 내용이네요. 이브가 뱀의 말을 듣고 지혜의 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은 건 죄악이야. 이브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죄악이야. 이브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이 되진 않았을 거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어려운 대사 같은데 무슨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브가 뱀의 말을 들은 것처럼 하루가 여기 계신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것이 죄악입니다. 이브가 자신의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하루가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죄악입니다. 하루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탄원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럼 하루의 탄원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모두 박 선생님과 양 교수님 때문이라는 건가요? 적어도 저는 하루가 편지만 남기고 사라진 건 역시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양 교수님 지금 약간 흥분 상태신데 좀 가라앉히시고 아까 들어오셨던 하루가 살던 하숙집 주인이시죠? 한영달 씨께 여쭤봅니다. 6564님께서 왜 하루를 하숙생으로 받아주셨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보통 하루처럼 지능이 낮은 분들은 숙제도 잘 못 내시고 그러면 영자 씨께는 손해 아닌가요? 아, 그건 맞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 국가보조금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걸로 내지. 그리고 그것보다 내가 진짜 아까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비 씨도 잘 들으이소. 하루는 지가 그 수술 진짜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로요? 내가 누구죠라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게다가 방송인데 사실 하루는 원래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하루 엄마라는 사람이 참 그는 엄마도 아니다. 왜요? 허구한 날 말 못한다고 패고 청소 안 한다고 밥 안 주고 그래가지고 하루 우리 집에서 밥 많이 얻어먹고 갔다. 심지어 저그 엄마는 가를 밖에도 안 데리고 나갔다니까. 맨날 딸내미하고만 좋다고 댕겼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둘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기라. 12시 안에는 왔는데 안 오대. 그 뒤로 뭐 하루는 혼자 살고 있는 기지. 그게 하루 18살 땐가 19살이기야. 그런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네요. 그럼 하루가 수술을 받고 싶어 했다는 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던 하루가 이제 엄마랑 동생 찾으려고 말을 배우려고 하대. 그래서 내가 소개해줬지. 성인 야간 학교. 근데 학교도 돈 내고 다녀야 되니까 낮에는 공장 가서 일하고 밤에 학교 가서 공부했지. 그러다가 수술하면 똑똑해진다 이 말을 듣고 하려고 하대. 내가 그거 검증 안 했다고 위험한 거라고 해도 끝까지 한다 카더라. 가 고집이 똥고집이라서 아무도 못 말린다. 그럼 하루가 편지만 남겨두고 나간 이후로 만나시거나 혹시 연락이 닿으신 적 있으신가요? 에이 없지. 가가 폰이 있나 뭐가 있노. 밀린 반값만 놔두고 짐은 싹 다 빼갔다. 혹시 다른 분은 하루 만나신 분 안 계신가요? 저 한 번 가봤어요. 정말요? 하루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하루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학생에게 똑같은 상처를 또 주고 절망을 실어주었으니 난 선생할 자격도 없구나 스스로 생각했죠. 편지에 제가 미안해할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는 한동안 울기만 했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 곁에 떠난 거랑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도 만나고 마음도 추스릴 겸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를 찾으러 떠났어요. 가니까 한 여자분과 함께 있더라고요. 하루 집이죠? 하루야, 은혜 선생님이야. 누구시죠? 저는 하루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그쪽은 누구시죠? 저요? 저 하루 여자친구인데요. 네? 얼른 문 열어주세요. 농담하지 마시고. 농담인 거 어떻게 하셨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저 사실 하루 오빠 여동생인데 오빠 안에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루야. 만나보니까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하루를 보니까 제가 뭘 한 건지. 그래도 전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못 뵈었지만 여동생분께서 하루를 잘 돌봐주시더라고요. 하루도 여동생이 기억하는지 동생이랑 있으면 좋아하고 행복하고 웃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예전보다 좀 더 악화된 하루의 모습을 보신 은혜 선생님께서 결국 눈물을 보이시네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하루를 만나러 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가 다시 여동생을 만나서 돌봄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하니 하루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전 하루가 어떤 노력을 해도 또래 친구들의 지적 능력을 가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타고난 결함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이 개발된다고 해도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결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노력하고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에게 장애의 문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가 내일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라도 행복을 되찾은 하루의 마지막 남은 삶에 저희 라디오 식구들이 응원을 보냅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하루를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실험의 뒷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양 교수님이 논문 준비 때문에 먼저 나가셔서 제가 대신 대변할게요. 어쨌든 수술에 저도 합의를 했고 그래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하루야, 내가 전에 탄원서를 쓰지 않았던 것처럼 난 아직도 너를 응원하는 중이야. 부디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용기를 잃지 마. 하루가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했던 행동들 지금 후회하는 중이야. 미안해 하루야. 용서해줘. 하루야, 선생님이야. 얼마 전에 우리 만났었잖아. 얼굴 좋아 보였어.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아. 어머, 이거 뭐죠? 저는 라디오에 나오는 게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했는데 나름 의미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통해 하루에게 한 번의 기도 부탁드리고 하루 편지에 보면 엘전원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주라는 그 말이 있으니까 우리 마치고 같이 가입시다. 정말 좋아요. 한영달씨 말씀처럼 저희들은 하루가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저에게 부탁했던 헬전원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으러 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윤지영님이 부탁하신 샤이니의 데리러가 띄워드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물러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포근한 어둠이 또 저 멀리 맴돌고 있잖니 조금씩 빌딩에 걸린 노을 끝자락에 널 떠올려 어둠을 찔러 이 밤을 열어 내가 더 먼저 널 만나고 싶은걸 지금 난 달빛 차올라 너무 늦기 전에 너를 데리러 가 깜짝 놀라 너를 생각하며 지금 데리러 가 다른 이유 하나 없이 데리러 가 이 밤을 앞질러 너를 데리러 가 심한 막연히 날 떠올릴까봐 지금 내가 내게로 가 혼자선 그리움을 밤 견디기 싫어 지금 너를 데리러 가 점점 더 차오른 가쁜 숨이 너와 내 사이